자, 요즘 시장만큼이나 핫한 곳이 이곳입니다. 바로 원자재 쪽인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좀 쉽게 배워보고 저희 진짜 원자재 쪽도 투자 가능한 건지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홍성기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여기서도 빼놓을 수가 없네요. 자, 우크라이나에게 이제 히토류 절반을 무려 50%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광물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글로벌리 그리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궁금합니다. 네. 광물 협상 자체는 일단 히토류가 중국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에 의의가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어쨌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히토류를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세나 무역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측면에서는 원자재 전반적으로는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무역 전쟁이 더욱 강경해진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협상이 돼도 문제고 지금 안 돼도 문제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유가 쪽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가능성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실제로 지금 러시아의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오펙 플러스의 생산 쿼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측면만 보면 네. 실질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생산이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이제 종전에 의해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사실 센티멘트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오펙 플러스의 올해 증산 계획이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 하에서만 러시아는 증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뭐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모토로 인해서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1분기에 실적 발표한 미국의 그 석유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뭐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트럼프의 그 석유 생산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캐펙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 미국의 증산에는 적어도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증산이 다시 재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은 유가보다는 좀 천연가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천연가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대부분 유럽 쪽에 천연가스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물론 지금 미국의 입장은 유럽 쪽에 LNG 수출을 굉장히 늘려야 한다라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종전이 천연가스 관련 러시아에 대한 제재 해제로 이어질지 이 여부는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그러면은 종국에는 내려갈 거긴 한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 현실의 괴리는 조금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저는 단기적으로 유가를 급락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셰일오일의 생산 업체들의 생산 원가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나 혹은 전략 비축유 매입을 통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지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럼 금은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금값이 고점을 찍고 조금 주춤하는 듯 보이더니 다시 또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에 무역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들이 계속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우선 이제 금 가격은 제가 뭐 계속해서 방송 출연 때마다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결국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을 통해서 금 가격이 매년 한 20%씩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올해 들어서는 실제로 달러화가 좀 약세로 접어들고 그다음에 실질금리 하락하고 ETF 플로우도 들어오는 등 금 가격에 좀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관세 리스크는 실제로 저는 이게 센티멘트,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의 금가격 상승보다는 네. 실질적인 관세 예상에 따라서 시장에서 미국 선물 시장에서 관세 관련 프리미엄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 예. 실제 미국 내 선물 시장이 런던의 현물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1월 달부터 고평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사실 이게 굉장히 이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이런 이유가 벌어지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관세가 10% 정도 부과가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일단 얘기를 했고, 시장에서 반영하는 이 관세에 실제로 부과될 확률이 한 30% 정도다 라고 보면 미국 내 금 가격의 프리미엄이 한 3% 정도의 프리미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내 선물 가격이 비싸고 상대적으로 런던에 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거래가 나타납니다. 미국 선물 시장의 매도, 그다음에 런던 현물 시장의 매수, 이런 그 차익 거래 기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금이 급격하게 현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네. 이런 관세 예상에 따른 차익 거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지금 금 가격을 올해 2월까지 상당히 크게 들어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앞으로 이제 25년까지는 계속 이런 현상이 좀 지속된다고 보신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예. 그 실제로 관세가 확정될 경우에는 예. 이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관세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관세가 확정될 경우에는 이런 차익 거래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금에 대한 수요는 이 관세에 대한 예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착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차익 거래 기회가 없어지면서 금 가격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만큼 점프업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때문에 지금 차익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네. 당연히 저 같아도 싼 데 가서 금을 살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럽으로 당장 가야 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 입이 따라서 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유의는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근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금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다음 뭐랄까요? 일명 그 은이죠. 실버라든지 뭐 그 대체재들이 오르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은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은이 오르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은 같은 경우에도 금하고 좀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그에 네. 따라서 이제 실물 은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미국 내 선물 시장의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금하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은 네. 그 부분입니다. 금의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원인은 신흥국 중앙은행의 매입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은 그게 부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금과 은의 상승 추세, 그러니까 특성을 보면 금과 은은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상품입니다. 즉 방향성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은의 변동성이 금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크고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만 보면은 금하고 비슷하게 가는 듯해 보이지만 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상품을 볼 때 변동성 대비 수익률을 보게 되죠. 그렇게 보면은 금에 비해서는 적이네요. 사실 은은 좀 예. 여리한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네네. 리스크가 크니까. 맞습니다. 그럼 구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구리는 무역 분쟁입니까? 아니면 이건 경기 회복으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구리 가격도 연초 들어서 뭐 한 8% 이상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말한 금과 같은 관세 효과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이제 중국 쪽의 수급을 보면 실제 수요가 이구환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절 이후에 중국의 재고 매입이 보통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절적으로도 가격 상승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공급 부족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산 투자가 과거 이제 한 뭐 5년 동안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에 실제로 구리 정강의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공급 측면에서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구리 시장의 가장 큰 또 이슈는 거래소 간 가격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 내 거래소와 네. 런던 거래소 간의 대표적인 이제 두 구리 예. 거래소거든요. 가격이 한 10% 이상 벌어졌어요. 금보다 네. 훨씬 네, 나네요. 훨씬 더 크게 벌어진 네. 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이슈가 돼서 지금 구리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실제 필요한 구리 이제 수요가 상당히 타이트하다. 이게 구리 시장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 여러모로 지금 미국이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배터리 핵심 원자재들은 좀 어떻습니까?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굉장히 지금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폭 자체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생산 원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생산자들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 손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 조정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가격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리튬이나 니켈, 이 배터리 금속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는 또 모처럼 아직까지 회복이 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맞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저희 끝으로요. 그럼 주요 원자재들의 흐름을 전망하셨을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자재 어디로 방향성을 좀 잡고 투자하는 게 좋을지 그 팁 좀 얻어볼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계절성이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의 1월 효과라고 하는데 네. 금은 1월 달에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큽니다. 네, 그래서 뭐 과거 20년 정도 보면은 한 15년 이상 금이 1월 달에 상승했다. 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보통 많이 오르는 게 천연가스를 들 수 있죠.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도 한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라니냐 겨울에 의한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도 역시 겨울철에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설날 춘절 이후에 중국에서 매입하는 그런 보통 일반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1분기 후반에서 2분기 초반에 가격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라니냐로 인해서 또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곡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곡물은 투자하기 좋은 시기,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통 곡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작황이라 이런 게 확정이 되는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에 작황이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흉년으로 나올 경우에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꼭 올해 가격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투자 시점은 보통 2분기,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그쯤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생산 원가 측면입니다. 네. 앞서 이제 니켈과 리튬 생산 원가가 가격이 낮아지면서 거의 생산 원가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원자재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굉장히 이제 가격이 낮을 때 생산 원가에 도달을 했을 때 원자재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거의 이제 손실을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금, 천연가스,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효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곡물은 오히려 2, 3분기 때 투자 적기다라는 의견과 끝으로 원자재, 핵심 또 니켈, 리튬, 또 코발트 생산 원가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보지 않고 원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많은 팁을 주신 우리 홍성기 연구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